오늘 이 시점에 아마 다른 언론이나 방송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일 겁니다.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검찰이 일단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민정수석실로 간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가능성을 방송 중에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점은 아니고 일단 이전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할 인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명분도 쌓고 일정 부분 또 가능하다면 자료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상당히 이제 불만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공법으로 가지 않으면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멈추게 되면 야당은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절차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와 관련이 돼 있다 하고 지금 이제 유재수 전 이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나눈 얘기들의 어떤 자료들이 거기 남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야당으로부터 공격도 검찰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놔야 양쪽으로부터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국 장관을 또 소환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국 장관은 여기서 굳이 소환을 안 해도 되고 괜히 소환하면은 정치적인 해석만 분분해지거든요. 백원우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왜냐면은 왜냐면 조국 장관은 중간에 이게 끼었던 사람이고 사실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민정수석이 최종 책임자가 있는 거는 맞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지금 무마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재수 휴대폰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금품을 받은 게. 그다음에 박형철 이인걸까지 조국 장관이 무마했다고 지시를 했고 백원우 수석이 소환돼가지고는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압수수색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자,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가 어제 이미 검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체제 현 그 검찰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아주 막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민주당 인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트라우마를 민주당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가 나올 그런 목소리들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본다 그러는데 이거는 법 위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좀 오만한 표현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권력의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방해한다고 공수처를 반대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있었으면은 또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못 들이댈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는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는 데는 중론이 모아질 수 있지만은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이 여권에서 말하는 공수처가 맞다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심하게 보는 일각의 시각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와 비교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와대 강제 수사,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몇 차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임기 중반을 간 넘긴 상태고 소위 이제 정권의 말기나 정권이 끝나고 나서의 보복 가능성, 그러니까 보복성 수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이 시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이례적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사건이 내용 자체가 민정수석실과 청와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고 또 어쨌든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압력을 해서 못하게 했느냐, 검찰이 정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의혹, 물론 저는 의혹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인사들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건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안 하게 되면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청와대도 어느 부분, 물론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을 협조하면서 본인들이 청와대에도 아무런 그런 숨기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이례적이긴 하지만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뭐 한다고 하면 특별히 정치적 쟁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완벽하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게 정정적인 이런 정치적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꾸 정치적 논란이 되는 거나 아니면 자꾸 의혹 수준에서 사실관계도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가지고 사실관계 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의혹은 자꾸 부풀려지고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특히 이달 들어서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를 거의 안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 언론들도 지금 추측성 보도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사실 추측성 보도 때문에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수사가 마무리돼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오늘 예정이 되면서 2시 반 한 3시 사이에 있었는데 고민정 대변인의 사실 그 압수수색과 관련된 의견이 아니겠느냐라고 방송사 측에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 과정을 직접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은 특감 반원이 울산행을 했다는 것은 뭐지 알려졌죠, 2명이. 근데 이것이 당시 이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두고 검경 갈등이 있어서 이걸 알아보러 갔다, 이렇게 변을 내놨는데 그것과 관련된 작성된 문건이 지난해 1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와대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문건이 존재하고 그 문건을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손에 들고 나서 발표가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배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렇다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이 제보는 누가 했느냐? 경찰 특감 반원이 아니고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았다. SNS를 통해서 받았고 이 SNS 내용을 문서로 붙여넣고 출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편집이 됐고 이것이 민정실, 반부패 비서실 그리고 경찰 이첩으로 과정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고인 명예훼손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특감 반원이 제보를 받았거나 혹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편집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특감 반원이 울산에 갔던 것은 정말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경의 갈등을 좀 알아보러 간 것이다. 이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밝혀진 내용은 사실은 이게 첩보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첩보가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에게 왔는데 실제 특감반에 있었던 행정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있었던 행정관에게 왔고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이 행정관하고 뭐 인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첩보를 보냈고 그 첩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본인의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정비서관실로 전달이 됐고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이게 반부패 비서관실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넘겼고 또 반부패 비서관실은 이거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넘겼다. 이게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행정관, 사망한 행정관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그 사망한 행정관은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그때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검찰과 경찰의 충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검찰이 검사가 그 당시에 울산에 있었던 검사가 고래고기 일부를 다시 이제 업자한테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서 경찰이 이걸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검찰이 이걸 좀 방해했다, 이게 논란이 있어서 둘 사이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 출신
감찰관, 예. 행정관이죠. 그다음에 경찰 출신 행정관 이 두 사람이 함께 내려간 거죠. 그 두 사람이 백운호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내려가서 지금 울산지청도 갔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울산 경찰서 갔던 것이지, 이게 무슨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를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 게 예.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신문 보도를 보면 뭐 경찰 양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수사관이 쓴 것처럼 김기현 시장 주변을 정말 이잡듯이 살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네. 그냥 가공한 수준, 편집해서 그냥 정리한 수준으로 이게 될까 이런 의심이 들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렇다면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고 그 첩보 보고서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수사관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예. 2018년에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보 문건이라고 흔들면서, 물론 지금은 기자회견문이라고 부인하고 계십니다. 예. 흔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 그러면서 이런 사건 제대로 해야 수사구조 개혁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 박범계 의원이 들었던 거는 그렇게 수사구조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들어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이거라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은 사실 여전히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해명을 두고도 의구심이 남고, 청와대가 이렇게 일일이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번 사안처럼 억울한 상황이 되면은 명확하게 문서가 있으면 밝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측과, 일일이 대응하면은 청와대가 진짜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대치점이 있는데, 뭐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청와대가 이제 검찰을 향해서도 흘리지 마라, 정보를 흘리지 마라, 그리고 언론도 명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보도하지 마라, 양쪽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어제 드러냈는데, 여하튼 이제 검찰과 경찰이 묘하게 이제 고인의 휴대폰을 두고 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경찰이 입회하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사실 그 휴대전화 안에 이 고인이 직접 뭐 녹취를 하거나 저장을 해두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 요즘 휴대전화가 사실은 컴퓨터 역할을 다 해요. 거의 일상에 모두가 기록되고 남아있거든요. 어디를 가는지. 예를 들면 그 안에 카드가 있다면 카드가 찍힌 기록을 보면 실제 이 사람 이동 동선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SNS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나눈 대화라든지 아니면 시간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남아있거든요. 예. 요즘 휴대전 하나만 딱 가지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를 갔으면 누구와 대화했고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이 엄청나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경찰 입장은 뭐냐면, 아니 본인들이 변사 사건을 가지고 유류품 가져왔잖아요. 그럼 변사 사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게 물론 자살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이분이 정말 자살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나 타살의 혐의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포렌식 해봐야 된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검찰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해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뺏어가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우리를 못 믿는 거냐 그러면, 네. 또 검찰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다른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의 입장은.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수사하는 김기현 시장 관련된 문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이 행정관이 혹시나 거기에 연관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분석하다 보면 그 안에 뭐 텔레그램 방이든 아니면 뭐 카톡 방이든 예. 여기서 나눈 대화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다. 그 말은 저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상대방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렌식 관련해서 근데 양측이 예. 대립을 하긴 하는데 이 포렌식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숨진 감찰반원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기종이 뭐 A사인데, 좀 최신식이 아닌가요, 그러면? 2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회사의 그 기종이 암호를 모르면은 좀 포렌식이 어렵고, 암호를 모르는 이거 암호를 찾는 과정도 어렵고, 암호를 모르는 경우에 우리나라 기술로 이 방화벽을 뚫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그 순수하게 포렌식하는 것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검찰이 그 문제 때문에 이거 포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를 예. 어떻게 밝혀낼지. 말씀하신 대로 그 A사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입회하에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기싸움 아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피압수자니까 참여는 할 수 있어요, 그 예. 과정에.
자, 뭐 이 사안이 과연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A사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면은 일단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하니까 며칠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